에, 기업 연수가 94년 된 동아약품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다고 느껴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동화약품 하면은 상징적인 게 저는 가스 활명수로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가스 활명수를 항상 그 집에 그 비상약품으로서 소화제로서 사 두고 있는데요. 최근 그 구입한 가격을 보면은 종전 기억이 8,500원이었는데 10병들이 한 박스에 요게 이제 그 바로 어저께군요. 그 9,000원에 이제 그 일반 그 대형 약국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파는 거는 이제 한 병당 그 1,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비상약품들은 이제 그 약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일반 이제 편의점에서도 요즘 팔고 있죠. 주가를 보면은 9,670원으로서 2021년도 말보다 무려 4,93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가총액은 2,677억 원인데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그 ESG 기업 가치는 더 적게 나옵니다. 이 순부채가 적기 때문인데 이자 부채가 없이 그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금융자본에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업 가치를 그 시가에서 빼는 모양입니다. 뭐 이게를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일단 그 ESG 기준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산출을 해보고 유한양행 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향후 이것도 이제 계속 거론해 볼 만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주주 구성 내용을 보면은 윤도준 씨가 5.13%, 동아 GMP라는 곳이 15.22%, 재단법인 가송재단이 6.3%, 그리고 외국인이 5.01%, 중소기업형 규모로 동아약품은 거의 뭐 94년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을 더 키우지도 않고 중소기업 규모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5% 이상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 대상 업종으로 업체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에서 그 매출액은 79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17.9%가 상승을 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4%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든 안 올랐든지 간에 올랐다고 보더라도 제품 가격이 더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2.8%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2.6%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6.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1.18로서 0.06포인트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억 1,500만 원이 더 많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3억 원 감소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재고도 12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사용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게 11.3%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6.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이 31%로 2.8% 그 증가를 했는데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비용이 가격이 인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인식을 했지만 원재료 가격이 올랐든 안 올랐든 제품 판매 가격이 더 증가했을 수 있다. 그러면 요 대목에 와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그 이치에 맞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1단계에서 요게 딱 일치하면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통 2단계, 3단계도 대부분 일치를 합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6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뭐 크게 그 임금 상승된 건 없고요. 분기 평균 임금이 2,23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인상률은 0.3%, 연간 8,900만 원 선 정도로 그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규모라도 중소기업 규모로서는 중소기업 수준이 아닌 대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다. 물론 그 직원 수가 좀 적은 것도 어떤 대형 그 제약 업체보다 규모가 작긴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임금 수준은 상당히 그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이제 7.3% 증가했습니다. 2단계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그 범위가 서로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치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걸 보면은 매우 고맙게도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 물음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는 하는데 동아약품의 이제 그 독특한 특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900만 원 나갔으면은 재고가 4,900만 원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 11억 7,500만 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갭이 그 12억 원이나 재고가 어딘가 날아간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폐기손실이 있는데 이게 12억 2,500만 원입니다. 다른 제약업체에 비해서 그 드링크류의 어떤 약품들이 유통기한이 뭐 짧아서 그런지 평가손실 금액과 그 다음에 폐기손실 금액이 높은 것이 좀 독특한 면으로 나타납니다. 폐기손실 금액이 6억 3,4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게 이제 전에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금액이 더 많았었거든요. 폐기손실이. 그래서 이제 그 재고 관리를 제가 제대로 좀 못한다. 요게 그 문제가 있다. 이 돈이 그냥 날아가는데 6억 원이나 이제 그냥 폐기 손실은 폐기 처분한 거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놓고 6억 원이라는 돈을 폐기 손실로 그 없앤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다. 이 평가 손실은 현재 평가만 그렇다는 얘기지 이제 현물 재고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현물 재고를 없앤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12억 2,500만 원으로 일치하기는 합니다. 향후 동아약품의 그 과제는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겠느냐가 중점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먼저 위에 제가 그 기술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1단계에서 3단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과 함께 평가지표 WCAI 회전율과 스루픈율 모두 상승으로 회계 투명성 가정은 성립을 합니다. 이 투명 가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제품 판매 가격 상승해야 한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제품 가격은 안 올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상승했다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오로지 재고 관리 역량의 향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1.7 회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스로픈율도 상승을 했고 TOE 생산성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든지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던지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 가치 는 67.9%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제가 지수를 개발한 건데 주가는 좀 떨어졌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요. 매출 채권 지급 속도 좀 빨라졌고 그 대신 이제 반대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추이라든지 제품이나 상품 판매 가격에 대한 데이터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36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요 수치상으로는 0.1%가 증가한 거로 되지만은 이제 소수점으로 따질 때는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2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3.5%가 되겠습니다. 빚이 없고요. 이자 부채가 없고 그런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49억 원으로서 ROE 1.5%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종 FEM 190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95.7%로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516.9%로서 0.9% 감소한 거로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상을 하면은 3,126억 원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경우 재고를 줄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5% 재고가 준다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아약품이 어떤 단품 거래 계약이라고 봤을 때 31만 1,476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계약이 31만 원에 된다면 목표는 3만 원대의 이 영업이익을 보게 돼 있는데 우수리가 깎여 가지고 2만 8천 원 정도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 이거로 이제 만족할 거냐 그러면 이제 만족하겠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3만 원보다 약간 작게 나오는 것은 재고가 감소를 5% 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하면 기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줄면은요. 재고가 줄면은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된 건데 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주느냐? 계획한 것보다도 더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상식인데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는 재고 회전율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 사고 방식으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계획이 3,168억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 함수로 산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품거래 어떤 계약이라고 했을 때 견적을 31만 6,850원 뭐 숨기는 거 없이 그 대신에 이제 이 32,000원 예상 이익을 잡았습니다. 이 경우에 31만 1,000 운으로서 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26,600원 예상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목표 이익 32,000원을 벌기 위해서 매출을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6.7회전 했는데 0.3회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매출량을 증가시켜서 4.5% 증분율로 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3,388억 원이 되고
목표 예상 이익은 41,800원으로서 계획 대비 28.8%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시나리오, 이런 그 모델을 예측 연습을 좀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이상 동아약품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